KG그룹 곽재선 회장께서 저희한테 직접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지시했다는 내용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인수 절차 시작 때부터 인수 절차 이후까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곽재선 회장께서 저희 스포일러 영상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있는데 챙겨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쌍용차가 7월 이후로 반전 드라마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9월 국산차 판매량인데 토레스가 무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승용차만 따지면 소렌토가 1위, 토레스가 무려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와, 진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죠. 쌍용차를 상위권, 그것도 2위권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토레스가 가격이랑 디자인이 좋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대박이 났냐 이거죠. 최근에 쌍용차 관계자가 토레스 후속 모델을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토레스 전기차가 포착됐다는 영상을 내보내드렸는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2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쌍용차가 진짜 정신 차리면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신차가 예고되어 있고 쌍용차가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레스가 현대기아차를 이겼다는 게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쌍용차 자체 판매량만 봐도 토레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토레스가 7월에 출시됐잖아요. 이게 1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량을 나타낸 자료거든요. 고작 3개월 팔았는데 9개월 동안 팔린 넥선 스포츠, 티볼리, 토란도, 넥스턴 이런 차들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토레스 혼자 쌍용차를 먹이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저는 토레스의 디자인하고 가격만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쌍용차 인수 절차가 얼마나 힘들었나요? 1차 인수전 때 전면에 나온 회사는 알고 보니 대규모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쌍용차를 이용해 먹은 걸로 드러났고 그 이후에도 인수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험난했던 인수 절차 그리고 쌍용차를 이루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지금의 토레스를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체 어떤 부분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디자인과 가격 말고 다른 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G그룹 회장이 굉장히 열려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줬다고 했죠.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KG그룹이 기존에 자동차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자동차 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려던 참에 저희 채널의 쌍용차 영상을 보고 연락을 바로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관계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곽재선 회장하고 식사 중에 저희 스포일러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곽재선 회장께서 저희 영상을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거 기억나세요? 토레스 내비게이션 해상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슈를 좀 크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기껏 키워둔 디스플레이를 풀 화면으로 쓰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쉬웠나요? 미러링 기능도 없다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문제였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날 쌍용차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내보냈고 쌍용차가 진심으로 소비자랑 소통한다는 점에서 영상에서도 칭찬을 했을 뿐 아니라 이 영상을 본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쌍용차를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분들도 저희 채널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곽재선 회장이 직접 관련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을 보고 곽재선 회장이 직접 직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빨리 이 채널에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에 쌍용차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곽재선 회장이 우리 영상을 보고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 업무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어떤 이점을 가져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영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쌍용차가 직접 연락을 주고 이에 대한 설명 영상이 올라오는 데까지 고작 4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던 걸 회사에서 바로 다음날 설명해 주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소비자 입장에선 저희 같은 채널을 통해서 직접 소통한다고 느끼고 회사는 이에 따라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듣는 회사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바로 챙겨간 거죠. 물론 모든 점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전계약자 사은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엔진 같은 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소통만 잘 되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부분이란 말이죠.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 동향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쓰는 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직접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렇게 빠른 소통과 개선이 가능했다는 거 이건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KG그룹이 쌍용차 내부 조직을 거의 물갈이 했잖아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빠른 소통입니다. 저희 같은 분석 채널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그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면 빠르게 설명 또는 해명을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종 결정권자의 피드백이 중심이 되면서 그간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에 바라던,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쌍용차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쌍용차가 이미지를 이렇게 빨리 바꿀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쌍용차 노조 사태가 과거에 워낙 크기도 했고 노조뿐만 아니라 임원진들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나요? 호란도를 중볼리로 만들었고 그간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팔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면 노조가 사측에 협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신차를 어떻게 출시하고 어떻게 판매할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했죠. 진짜 저도 입이 닳도록 말하던 것 중 하나인데 이걸 인수 절차 때부터 지금까지 행동으로 옮기면서 빠르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조는 민노총 같은 노동조합 단체 소속이 아닌 기업 노조로서 사측에 협조한다는 걸 직접 생산량 증가라는 숫자 데이터로 증명했고요. 디자인과 가격을 소비자들이 딱 좋아할 만하게 만들면서 결정권자들과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것까지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단순히 토레스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출시될 신차까지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쌍용차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굵직한 신차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차들은 죄다 바닥을 기는 거였죠. 렉선이 나온 뒤로 카이런 같은 차가 흥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티볼리가 출시된 이후로 렉선하고 코란도가 흥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법정관리 절차도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려가 정말 많았습니다. 토레스 하나만 대박나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차들은 쪽박 칠 거라는 거, 이게 뻔한 스토리라는 거였는데 이걸 쌍용차 스스로가 직접 깨고 있습니다. 연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 수장까지 이 징크스를 깨려고 노력 중입니다. 토레스가 출시된 지 얼마나 됐다고 토레스 전기차가 벌써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강 상무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을 직접 언급하면서 또 다른 신차를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KG 그룹으로 인수되고 투자가 더 늘어나면서 토레스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픽업 트럭도 내놓을 거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휠베이스를 늘리고 사륜 구동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데 휠베이스를 늘린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우리가 걱정했던 적재 공간을 개선한다고 일선에 있는 관계자가 직접 설명해 준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보통 신차 계획 같은 건 사실상 소문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스파이샷이 나오고 이 스파이샷을 기반으로 어떤 차일 거라고 예상하고 어떤 스펙으로 나올 거다, 어떤 차가 나올 거다, 이런 거 다 예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소비자들이 기다려준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차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면 소비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야, 나온다 하더니 결국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지, 이런 소리 하기 바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가 떠돈 것뿐인데 욕은 회사가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차가 어떻게 나오고 언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면 이건 내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이기 때문에 아, 이때까지 기다렸다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차이는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쌍용차는 지금 팀플레이가 완벽하다는 겁니다. 진짜 인수 절차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빠르게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대표할 만한 얼굴들, 예를 들어서 이강 상무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직접 인터뷰 같은 걸 통해 설명하면서 논란도 빠르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빠르게 신차를 개발하고 있고 노조는 생산량 늘리기에 집중하면서 계약이 실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플레이가 진행되면서 경영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인수 절차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쌍용차의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정말 기대됩니다. 모두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던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하고 있다는 게 제3자가 봐도 너무 뿌듯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인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